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런 날은 우리가 상승세로 마감했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혼조 마감인가요? 나스닥 지수가 일단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권에서 결국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만 매매를 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약보합이라거나 아니면 오늘 본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주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벤치마크는 S&P 5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미국은 이틀째 반등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이제 선호하는 분이 꽤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은 혼조권이라고도 표현해도 되죠. 다만 크게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초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느끼시는 시청자분 느끼신 것과 시장은 약간 좀 다른 괴리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가도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65달러 수준까지 갔고요. 금 가격도 다시 1,700달러 선에 회복한 것도 오늘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11개 섹터 중에서 기술주만 좀 재미없었고요. 대부분은 강했습니다. 특히 어저께 기억하시겠지만 어저께 다 올랐는데 어저께 유독 약했던 것이 차익 실현했던 것이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힘이 되겠고요. 시장에서의 가장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가 정확한 이제 변동성 지수가 되겠고 또 한편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지수라 얘기하는 CBOE 공포지수 같은 경우가 다시 22달러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장중 한때 22 이하를 잠깐 찍었었는데요. 일단 이 20 이하 가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이것이 지난번에 30을 넘어섰다가 엊그저께까지요. 다시 20포인트 초반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역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하원에서 이제 통과된 거거든요. 완전히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 가냐면 백악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공식적으로 이런 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인하는 것을 TV도 보여주고 뭐 약간은 커멘트를 하겠는데 여하튼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이 부양책이 완전히 통과됐습니다. 1,400달러의 지원금을 빠르면 이번 달에 신청하는 사람 다 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됐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라갔는데 딱 기대한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나름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도 어저께에 이어서 이틀째 조금 안정된 모습 1.52%지만 계속 확인되지만 이거는 꾸준히 올라가는 쪽으로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G의 선임 전략가인 안토니 부벳이라는 분은 2분기에 말이죠. 10년물이 최소한 2%를 갈 수 있다. 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2% 넘어가면 약간의 또다시 걸림돌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말씀 금리는 올라간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사실 보면 어찌 보면 한쪽에서 보면 좋은 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빠른 경기 회복,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백신 접종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 말까지 지금 대부분 다 맞출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오늘 보면 추가 구입 얘기를 막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알래스카인가요? 제가 잠깐 뉴스 봤는데 알래스카는 지금 100%로 노리는 거 있는 거 성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 맘대로 와서 맞으라는 거가 그 정도 돼 있고 일본은 지금 주 정부, 연방 정부 차원을 떠나서 우리를 보면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어서 뭐 직원들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워낙 이제 많이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생각보다 빨리 경기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쉽지 않지만 그것은 미국에서의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많긴 많은가 봐요. 이 백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 동생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안 맞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물량이 이제 일일 물량이 뭐 초과한다고 하면은 그 지원자를 받아서 레프트오버를 다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되게 되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미국 아마 제가 뉴스 듣기에는 16세 이하까지 맞추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맞추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참 백신의 흐름에 따라서 또 금리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틀 반등하긴 했지만 2월, 3월이 워낙 이전에 비해서는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가 어떨지에 대해서 전망을
예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UBS가요, 금년 말에 S&P 500 목표 지수를 오늘 또 올리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 시가 다시 한번 총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목표 지수를 4,100에서 4,250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비 9%.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무슨 주식을 9% 벌려고 하냐 그러지만 그건 이제 그분들 생각이고 이제 9%는 엄청난 건데 이분 UBS는 9%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1조 9천억 달러가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하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 거죠. 눌려있던 소비. 앞선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여유 있는 분들, 중산층에서는 저축률을 엄청 놀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갖고 계속 쌓아두는 건 또 미국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뭔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갖고 얘기해드리면 전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에스테로더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테로더 다음 라인을 보면 얼타 뷰티 같은 소매 양평이 되겠고, 그럼 그 다음 라인 들어가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대가 좋아하는 화장품 라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표는 지금 월가요. 주요 IB들의 모든 IB들의 연말 지수를 오늘 현재 제시해드리고 있는 건데 역시 JP모건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금년 연말에 S&P 500의 목표 지수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의 주당 이익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PER이 되겠는데요.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4,099포인트입니다. 지금이요. 최대는 JP모건의 4,400이 되겠고요. 최저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800이 최저 수준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월가의 최고 목표치가 4,300선까지, 4,400선까지 제시가 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사실 로블록스가 상장 전부터 굉장한 인기를 받았고 유튜브에 로블록스를 검색해보면 정말 영상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만큼 인기가 많고 뭐 미국에서는 초통령이 이제 로블록스다 할 만큼 인기가 많은데 오늘 그 로블록스가 상장을 했고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쿠팡이 상장을 할 텐데 이 두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로블록스는 이제 저는 뭐 잘 모르죠. 이런 거 잘 모르고. 저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 대학생은 이거는 뭐 애들 하는 거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로블록스는 사실 저희가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을 머니터리 기자를 모셔갖고 방송을 했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은 관련된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로블록스의 설명 중에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극찬을 해주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보면 이해가 최소한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될 것 같고 어떻게 수익을 사는지를 그거 한번 VOD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직상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참고 가격이 이건 레퍼런스 가격이니까 의미는 없지만 45달러 정도 하면 되겠어요. 이라고 시작했을 뿐이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64달러, 65달러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고점은 74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종료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거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시라고 많이 움직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상황은 종료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는 끝났고요. 이제 더 관심주 쿠팡이죠. 그래서 쿠팡은 아마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더라도 쿠팡을 사러 미국 주식을 처음 해갔다는 사람은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쿠팡 대단하고 왜냐하면 쿠팡 로블록스는 이해가 못하더라도 쿠팡을 이해 못하는 분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주식이 무섭거든요. 이제 스타벅스 이런 걸 모두 다 아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나이키 그런 건데요. 이제 쿠팡입니다. 쿠팡. 그래서 쿠팡의 목표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성편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요. 왜냐하면 월가에 있던 전반적인 목표나 시가총 이런 게 아직 기준이 안 나왔는데요. 중요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고 막 사고 싶은 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달 쿠팡에 돈 내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새벽 쿠팡 뭐 배송, 새벽 뭐 배송, 뭐 이런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뭐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답이 떨어집니다. 워낙 당초에 이 친구들이 주당 30달러에 이제 IPO를 하겠다는 것은 로블록스와 달리
투자자한테 돈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돈을 파이낸스, 돈을 끌어들이는 건데요. 그 당시에 30달러로 기준했을 때 보면 PSR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자 회사잖아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주당 이익이 PR이 없기 때문에 매출 대비 몇 배 정도로 어떤 밸류에이션을 잡고 나는 이 정도 되니 너희들한테 돈을 받겠다고 얘기한 가격이 평균 주당 30달러 정도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30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PSR이 4.5배가 나옵니다, 지금요. 네. 4.5배라고 보면 이 그림을 딱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제공한 그림이 되겠는데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7.0배가 나옵니다. 와. 네,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주당 연 매출 대비 7배 정도의 저 시가총액이 나온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마존이 3.9배입니다. 아마존이 4배가 조금 안 되고요. 이베이가 3.6배고요. 징동닷컴 1.4배, 신세계 있죠. 우리나라 신세계, BGF가 0.6배, 0.5배, GS 리테일이라는 게 0.3배인데요. 쿠팡은 4.3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4.3배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죠? 자기네가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내겠다면 하는 거거든요. 알리바바가 7배인데 여기는 4.3배입니다. 중요한 건 아마존이 3.9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비싼 밸류에이션을 자기네가 제시한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정도 얘기했는데 로드쇼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올려갖고 지금 오늘 보면 그 30달러가 아니라 34달러에 지금 하는 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IPO에 34달러면 지금 이게 4.3배보다 훨씬 높은 한 4.5배, 4.6배가 나올 거면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비싸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리바바만큼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주가는 떨어질 텐데 하여튼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34달러가 이제 IPO 가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PO가 딱 들어간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쿠팡 정도 되면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어 첫 거래가 나오면 첫 거래가 이거보다 높이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과거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4달러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80억 달러거든요. 네. 580억 달러면 얼추 한 65조 정도 할 거.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시가총액 5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게 높은 네. 거게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글로벌 유통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글로벌 아니라 우리나라 시가총액만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여기 510억이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걔네가 처음에 IPO 가격 당시가 벌써 580억 달러가 나옵니다. 580억 달러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마트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요. 롯데쇼핑보다는 거의 20배가 가겠고요. GS 리테일, 신세계, BGF 모터보다는 30배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현대백화점도 상장돼 있잖아요. 35배의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아마 월가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쿠팡의 평가가 나올 텐데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거는 지금 붙는 가격이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게 붙을 거다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 주가 투자하실 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보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조금 지금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돼서 하나 더 상장될 말씀드리면 예정이다. 알리바바나 아마존이 돈을 잘 버는 흑자 회사잖아요. 네. 근데 쿠팡은 적자 회사거든요. 아직까지는 적자죠. 적자 회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고 왜 뉴욕 증시에 갔냐 그러지만 가장 큰 거는 적자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돈을 더 유동성이 있고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쿠팡을 매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쿠팡이 상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일 방송할 때 쿠팡의 흐름 어땠는지도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간밤에 특징주 있었던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자, 보잉, 시티그룹 등등을 들고 오셨는데 네네. 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 거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거 전부 다 상한가 중에서 사상체효과 추이거든요. 그리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현금만 굳이 물론 미국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분들보다 현금을 워낙 많이 쓰지만 그건 이제 카드를 못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여튼 비자, 마스터 이런 것들이 사상체효과는 것도 어찌 보면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살아난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차내 뭐 구조 조정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잉이 좀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 거 있겠고요. 요즘 미국 은행에서 가장 핫한 은행 중에 하나가 상업은행의 대표 주자인 시티그룹이거든요. 시티그룹으로 3.6% 올라가면서 또 최고까지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톨브라더스 하면 미국에서 약간 고급 주택 라인들을 갖고 온 건설 회사거든요. 네. 주택 건설업자인데 역시 오늘 최고가까지 올라갔고요. 드래프트 킹즈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완전히 거의 불법인데요. 드래프트 킹즈가 이제 스포츠 포토박 이런 거 온라인으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늘 보면 주가가 뭐 일부 제프리즈 같은 데에서 목표 주가 올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사상 최고치를 간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 인프라 관련 테마가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인프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개를 작년 12월 때 금년에 주목할 만한 주식 6개 그리고 이제 ETF 내기할 때 그중에 이제 페이브란 것들 길을 닦는다는 페이브라는 거를 ETF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과 하원에 잇따라서 해갖고 1조 9천억 달러를 아마 일정으로 보면 금요일 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할 텐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 바이든 후보가 다시 한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의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진짜 이제 인프라가 있고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가 다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에 관해서 지금 미국의 현상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건데요. 미국의 토목공학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미국의 소위 인프라의 성적표를 공개했거든요.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협회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C-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C-예요? 예, 그것도 4년 전에 D였는데 그나마 조금 회복된 건데 C-를 하면서 그림 여기 이 사이트에는 직접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보면 미국에 정말 조금만 비만 오면 철퍼덕 거리는 거, 아스팔트가 꺼지고 교통이 다리에 좀 난간이 없어 이건 수없이 맞아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점이 계속 붙어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뭐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사상 최고가로 오늘도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이제 이거랑 페이블한 것과 S&P 500을 비교하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1년 동안에요. S&P 500도 꽤 올랐죠. 27% 올라갔는데 이건 47% 올라갔고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올 한 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재정 정책이 계속되면 최대 수혜가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위 디지털 인프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디지털 관련해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올 한 해 공공자원 재정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프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